스텔라 코인이 리플과의 연동성이 있다면 리플의 상승과 함께 계속 이 스텔라 코인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게 말씀드렸지만 리플하고 스텔라가 약간 서로 약간 뭐 경쟁이기도 한데 같이 창업자도 같이 굉장히 같은 창업자도 이제 일부 참여하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결제 송금이라고 하는 그 사상도 있어서 그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리플은 워낙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리플이 떴을 때 리플 생태계하고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 이렇게 경쟁도 있지만 협력하는 것도 있어서 두 개가 연동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최근에 리서치하면 느끼는 건데 두 개가 연관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프로 이제 그렇군요. 전체 네. 히스토리 보면 저도 잘 몰랐다가 네. 근데 어쨌든 리플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CBDC보다는 이런 결제 송금 마켓이 커지는 과정에서 리플이 커지면서 리플이 대한 영향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이기도 하지만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는 스텔라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전체 파이가 작아지면 다 작아지잖아요. 파이가 커지면 경쟁도 있지만 같이 시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텔라가 이제는 또 아발란체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코인도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스텔라 코인과의 이제 비교점,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점들이 조금 다를까요, 교수님? 아발란체는 워낙 지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NFT나 STO나 이제 가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일단 오늘 아발란체 시간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렇죠. 전체 말씀을 드리면 비교점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아발란체는 EVM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브넷. 네. 그래서 아발란체는 기본적으로 EVM 계열의 서브넷이라고 해서 금융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스텔라는 기본적으로 송금하는 부분이 약간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송금의 위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약간 포지셔닝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발란체는 약간 이더리움 같은 생태계 만들어 갈게라고 하는 거고 스텔라는 송금에 대한 위주로 돼 있어서 거기 약간 다르서 보이고요. 그래서 스텔라는 글로벌 경제 및 송금에 특화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금융 포용성과 빠른 거래 속도가 이제 강점이고요. 아발란체는 스마트 계약 그리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디파이, NFT.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이런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이 주요 장점에서 아발란체는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같은 이더리움계에서 스마트 계약하는 부분이고 스텔라는 글로벌 결제, 송금에 대한 특화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하고 유사한 거죠. 스텔라는. 대신 아발란체는 이더리움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유사점이 아발란체는 이더리움과 유사. 음. 그리고 스텔라는 스텔라는 리플과 유사다.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또 맥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한 유사성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다시 스텔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텔라 코인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좀 주로 이루던가요? 우리나라 워낙 리플이 너무 홀더가 많으시잖아요. 스텔라 홀더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리플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아마 리플이 올라서 주위에서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스텔라 홀더들이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리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스텔라가 저는 이제 제가 전에 IBM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크로스보더하는 저는 파이낸스 쪽을 하다 보니까 IBM하고 스텔라랑 이제 그런 협력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홀더 관점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글로벌리는 되게 분위기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는 스텔라 홀더를 얼마큼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고 리플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리플 하시는 분들이 리플로 재미를 보는 분들이 유사한 게 스텔라가 있네 이렇게 투자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리플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 리플과 유사한 스텔라가 있네 그래서 투자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는 제가 스텔라 커뮤니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리플과 영향도 받고 글로벌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확장이 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금융권에선 관심들이 좀 많았어요. 음. 왜냐면 리플처럼 크로스보더해서 송금 결제해서 IBM도 원래 이제 금융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그때 뭐 엔터프라이즈 금융권에서 스텔라하고 협력하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B2B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은 홀더분들이 우리나라 워낙 많아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봐도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리플 얘기할 때랑 다른 거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투자 관점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리플 못지않게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많이 했어서 근데 아마 우리나라 커뮤니티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죠? 왜냐면 요즘에 어쨌든 스텔라가 좀 급등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근데 아마 이번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마 리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투자 관점에서 리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리플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리플과 유사한 스텔라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구나를 보시면서 뭐 전체 실질적인 사례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한테는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텔라 커뮤니티를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죠.